네, 이렇게 다들 바쁘시고 시차도 뭐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임에 청해서 이렇게 송구스럽고요. 근데 이제 성결 선교학교 개교하게 된 것을 이렇게 공문으로만 전달하기에는 좀 미흡해 보여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교학교를 개교하게 된 계기와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원래 시작되게 된 배경은 임원들께서 이제 허정기 목사님 또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께서 이제 정책 분과를 이렇게 중심으로 또 향후 미래 어젠다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셔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해선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많이 참 행복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이제 시작된 것 같고 실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단 그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미주 파송 선교사는 15가정입니다. 그중에서 올데인드 패스터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14가정이고 평신도 선교사는 1가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3년 동안 14가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3년간 미주 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는 5가정에 불과합니다. 미주 선교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선교사 훈련 과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OMS의 위탁 교육을 하던가 아니면 한국의 위탁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OMS에서는 여태까지 위탁 교육을 받고 파송된 예가 실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을 받으신 경우가 8가정이 있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위탁 교육을 받으셨고 어, 그러니까 그 다른 가정은 교육이 없이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파송된 5가정 중에서 교육을 받고 파송된 가정은 1가정밖에 없고 4가정은 교육이 없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교사가 급감하고 있는 형태이고 불과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후임 선교사가 없어서 선교지를 폐쇄하는 일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주 그 선교교회 해외 선교위원회는 첫째, 선교사 자원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선교 훈련학교와 둘째, 파송될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원, 두 가지 교육과 훈련 기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순차적으로 먼저 선교 훈련학교를 개교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을 개원할 것을 저희가 결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 훈련학교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팀장으로 전우철 목사님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이제 이 포스터가 나가게 됐는데 성결 선교 훈련학교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교회 선교 관심자를 발굴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함양케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생활 선교사 또는 현장 선교사로 헌신토록 함으로써 선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도 올해 4가정이 파송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미주에서는 이 남미를 중심으로 오히려 뭐 이렇게 은퇴하신 성도님 중에서나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될 수 있는 잠재력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발굴하고 훈련하면 미주 성결교회를 통해서 성결교회 선교가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원장님이신 안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저희에게 또 양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신 안 목사님의 이제 제안을 받아서요. 8월 달에 첫 모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재원 목사님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교단 내의 선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공부나 또는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회자이면서도 또 선교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황희종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플로어에서 교수로 계시는 또는 현장에 남아지는 선교사님 또는 PGM이나 또는 검선교회처럼 미주 안에 있는 교회 규모가 있고 또 조직화되어 있는 선교단체의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김종관 목사님, 또 신태훈 목사님 비롯해서 그리고 그런 분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학교를 잘 구성할 수 있을까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 김종관 목사님과 신태훈 목사님이 검선교회와 그다음에 PGM 선교회의 미주에 맞는 그리고 선교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스케줄,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안하면서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위원장님이 섬기시는 우리 아틀란타에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결세계 선교센터에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제들은 이제 꽤 좀 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단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팀. 이름이 좀 길지만 이제 긴 이름이 이제 선교학교라고 하는 성결 선교학교라고 하는 각 교회의 선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공부하는 자리. 그다음에 이 교육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선교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단계를 가지고 체계화시키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든 거는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센터 안선호 목사님 교회 섬기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에 있는 아주 좋은 훈련 센터인데요. 나중에 이곳에서 선교 학교를 마치신 분들이 선교사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언제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지만 합숙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또는 선교사를 다녀오신 다음에도 재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열하는 게는 그래서 이제 선교 이제 학교를 커리큘럼을 정한 다음에 이제 강사님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두 가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미주 성결 교회 교단 소속이나 파송된 목회자와 선교사와 교수진을 꾸미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또는 미주 안에 많은 유수한 선교단체의 강사들을 모실 수 있겠지만 성결 선교 학교라고 하는 우리만에 있는 정체성 그 부분을 위해서 잡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선교에 관한 공부 및 현장 경험. 사실 전문가들이죠. 저를 빼고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저의 이제 커리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안선홍 목사님 또 이상훈 총장님은 미성대학교에 총장으로 계시고 풀러에서 PhD를 마치시고 선교 교수님 알고 계실 거고요. 곽여경 박사님 풀러에서 PhD를 마치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다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죠. 김정건 목사님. 김정건 목사님은 저희 커리큘럼 전체에 어떻게 보면 밑그림도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제시해 주신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PGM이라고 하는
선교의 사무총장으로 계셨고, 김창수 선교사님 잘 알다시피 멕시코 선교를 거점을 두시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강해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인도, 멕시코, 남미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면서 그걸로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김초지 선교사님은 미주 선교교회 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공태석 목사님, 선교사님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YM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전단을 베이스로 있고, 그래서 교수진으로 일하고 있고요. 신태원 선교사님은 여기 있는 유저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점을 한 검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셨고, 여기 있는 디민도 다 풀로 신학교에 있는 디미스 과정과 논문을 같이 맥락하는 박재홍 선교사님 같은 그런 맥락의 디민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황희정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삼열 박사님도 에즈베리에서 PhD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 이렇게 좋은 강사진이 있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들으면 아마 우리 이번 성결 성교학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될 텐데요. 전체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당장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각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TF 팀에 있는 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는 기초가 견고한 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 기초가 견고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미주 선교열 교단의 특징이 분명한 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 단체에서 하는 것과 다른 우리 교단만의 특징이 있는 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 과목 저 과목 막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딱 맞는 커리를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그냥 강의만 듣는 커리가 아니고 전인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지정의가 전부 동원되는, 그리고 또는 뭐 멀티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자극해서 그분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커리를 만들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TF팀이 다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초가 견고한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커리를 작성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커리큘럼은 어떤 구성으로 짤 것이냐, 각 과목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과목들을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흐르게 할 것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커리큘럼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교육은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팅이나 코칭의 방안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을 것이냐, 교육 시간은 얼마나 가질 것이며 교과 외의 모임에는 어떤 모임들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돌아가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의논만 한 게 아니고 사실 다 써봤습니다. 다 써서 작성을 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들을 그동안에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든지 간에 왜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는지, 어떻게 그 과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기초가 다져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주 성결교단의 특징이 분명한 커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성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결교단 내에서 강사진을 구성한 겁니다.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 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리 전체를 우리 미주 성결교단 중심으로 짜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 선교 이야기를 할 때도 주로 미주 선교교회가 하는 미국 및 남미 선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한국 및
미주 성결교회 선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타 문화나 타 종교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 종교와 문화가 많지만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남미 중심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선교 전략과 방향을 말할 때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이야기하는 커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교과목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과목은 다른 어떤 선교 단체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커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주 성결 선교학교는 HMS죠. 첫 번째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까 이제 우리 그 안철홍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함양케 하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죠. 지적인 부분에 관한 건데 거기에 맞도록 가장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과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교 이야기, 성결교의 선교 이야기, 타문화권의 이해, 타문화 이해와 선교 전략, 타 종교 이해와 선교 전략, 미래의 선교 이야기, 미주 성결교의 선교의 방향과 전략 이런 것들은 전부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도록 집어넣은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서가 이제 그 비전에 들어있는데 주로 이제 정서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선교 단체 중에서는 아주 이 선교에 대한 동원에 아주 강력한 정서적인 탈취를 많이 하는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선교로 이루는 평안, 선교로 누리는 감사, 선교로 부르심의 기쁨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또는 감성적인 부분을 탈취해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커리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선교사 또는 현장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그 결단의 부분이죠. 결단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세상의 빛 선교적 교회, 선교의 다양한 표현들, 선교사로의 부르심의 기쁨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아주 의지적인 그리고 결단하게끔 하는 커리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아주 가까운 목표는 지역교회 선교 관심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현장 선교가 되든 아니면 생활 선교사가 되든지 간에 선교에 관심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선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비전에 정확하게 합당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인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목을 지성, 감성, 의지에 호소하는 교과목으로 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하여 전체적으로 흐르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제 커리큘럼이 그냥 짠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데 시작에는 이제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꿈을 펼쳐주는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경, 교회, 성결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현재의 선교의 전력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전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과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는 발전 단계의 커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12과목이지만 12과목이 그냥 아무 과목이나 넣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전인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뱅킹이라고 교육학에서 말하는데요. 강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뱅킹을 넣는 코칭과 퍼실리테이팅 모임을 하도록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3회에 들어오는 분들에 따라서 권역별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권역별 모임 시에 공부한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지역교회 선교 현장을 탐방하고 선교지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도록 전부 거기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고 또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그 커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TF팀이 모여서 선교사 훈련원까지 이야기하기에는
그 선교훈련학교에 대한 논의 내용들이 저희가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이제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 선교학교가 이렇게 무르익을 때쯤에 어느 시점에 선교사 훈련원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돼서 다시 논의를 하면 내년 정도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선교사 훈련원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여기가 성결 세계 선교센터입니다. 20에이커의 땅이고요. 건물은 대략 한 7천 스퀘어핏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방이 한 6개, 지금 이 건물 내에서도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 훈련원으로 했을 때 저기는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달을 묵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이 저희 이제 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건축업자랑 미팅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분하고는 저희 컨설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면 아마 드로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명의 선교사 가정이 묵으실 수 있는 세퍼레이트된 주거 공간, 그 아마 콘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여러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는데 음, 성교세계 선교센터는 원래 부평교회에서 100만 불을 출연해 주셨고 저희 교회가 이제 200만 불 매칭해서 300만 불 프로젝트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6월까지 모든 허가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건축이 진행이 되면 내년도 뭐 이렇게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모든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이 되면 여기서 이제 교육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만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커리와 또 헌신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주선교교회에서 해외 선교의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TF팀이 구성되고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